집사TV의 집사입니다. 오늘 T-cell exhaustion 세 번째죠. 세 번째. 그리고 아마 마지막이 될 텐데, 그 절망편입니다. 지난번에 희망편 했죠. 그래서 왜 절망편인지는 내용에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드릴 컨셉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epigenetic scar라는 건데, 그래서 우리말로 치면은 후성 유전학적 상처, 흉터죠. 흉터. 그래서 T셀이 마상당한 겁니다. T셀이 마상당한 그 메커니즘을 좀 알려드리면서 이게 왜 T-cell exhaustion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절망이었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뭘 할 거냐 하면은 체크포인트 이니비션 메커니즘의 통합본입니다. 지금 현재 2023년 기준으로 저희가 어떻게 그 anti-PD-1과 같은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들이 어떻게 튜머셀을 죽이는지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는 게 있겠죠. 저희가 이니셜리 생각하고 있는 메커니즘이 있다가 이 에피제네틱 스컬과 같은 절망편의 컨셉 때문에 이제 정반합으로 새로운 이제 통합된 체크포인트 이니비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맨 뒤에 나올 건데 그 메커니즘만 보셔도 돼요. 그래서 오늘은 T-cell exhaustion 절망편, epigenetic scar 그 후에 나오는 메커니즘 통합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로 많이 가보겠고요. 그리고 T-cell inhibition의 checkpoint inhibition의 특징 저희가 한번 다시 가보죠. 이게 2010년에 나온 무려 지금 보니까 이제 10,000번이죠. 10,000번 사이테이션이 된 건데 이건 아마 CTLA, anti-CTLA4, 이필리무맵의 그 메타스테릭 멜라노마에서 어떻게 최초의 클리니컬 트라이얼입니다. 보시면은 특징이 뭐죠? 여기 서바이벌 커브가 대부분의 환자들이 별로 반응을 하지 않다가 요 한 24만 2년 후부터는 반응하는 환자들의 듀러빌리티가 굉장히 좋죠.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반응하는 환자들의 명수는 상대적으로 적은데 반응하면은 굉장히 듀러빌리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 스몰 몰레큘 이니비터나 다른 종류의 약과 굉장히 다른 서바이벌 커브의 패턴이에요. 그렇죠. 이때쯤 와서 트라이얼 멈춰버렸으면 이걸 못 봤죠. 그렇잖아요. 심지어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은 초반에 프로그레스가 빨리 됩니다. 게다가 어느 순간 오면은 반응하는 환자들은 더 이상 프로그레스가 안 되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이유가 뭘까? 이게 체크포인트 이니비터에서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그래서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고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 당시 이게 2010년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바탕으로 대부분이 크로닉 바이러스 인펙션의 컨텍스트에서 사람들이 연구를 했었는데 그 당시 우리가 생각하던 T-cell exhaustion의 이제 10년 전 메커니즘이죠.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straightforward하고 약간 오카메 면도날처럼 가장 우리가 가진 데이터로 디듀스한 가장 간단한 메커니즘 오브 액션은 뭐였죠? 튜머셀에 T셀이 가서 거기서 exhaustion 돼가지고 거기서 리버스가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여기는 이제 T셀이 프라이밍 되는 지역이죠. 뭐 림프노드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T셀이 여기 티슈라고 나왔지만 튜머셀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튜머셀이 있는 곳으로 트래피킹 이동해 간 다음에 가서 거기서 이게 T셀이죠. T셀이 튜머를 죽여야 되는데 T셀을 TCR dependent antigen 인식은 하고 있죠. 이게 MHC 클래스 1이라 치면 이게 CD8 T셀이라고 치면 그런데 그때 뭐가 나오죠? 튜머셀에서 예를 들면은 PD1의 라이간드인 PD1이 익스프레션 돼가지고 PD1 downstream pathway가 우리가 알고 있는 pathway들이 이미 있습니다. SHIP2, PTPN11 mediate 되는 예를 들자면 그 T셀을 액티베이션을 댐픈시키는 시그널이 있으니까 TCR stimulate 된 시그널 1을 얘가 cancel out 하는 거다 라는 거죠. 이게 그 당시 생각하고 있던 체크포인트 이니비션의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뜻은 뭐죠? 이 뜻은 거꾸로 생각하면은 이 이니비토리 메커니즘만 없애버리면은 이 T셀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reinvigoration 될 수 있다. 그렇죠. 죽음에서 살아난 T셀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런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들의 좋은 듀러블한 결과가 결국에는 T셀의 익서션에 튜머가 있으면 튜머에 T셀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익서션 된 거를 우리가 살려냈기 때문이다. 그래서 T셀이 튜머에 들어가서 그 T셀이 얼마나 살아있는지가 중요할 것이다 라고 그 당시에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의 전제는 뭐였다? 익서션은 T셀이 익서션 된 거는 트랜시언한 그 피노타입이다. 그래서 anti-PD-1, 뭐 anti-PD-L1, CTLA4 같은 체크포인트 이미터 쳤을 때 T셀 스테러스를 되돌릴 수 있다 없다? 되돌릴 수 있다. 그게 그 당시의 희망 회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인지 과학자는 확인해야겠죠. 이 T셀 스테러스가 정말 리버서블 한지 안 한지 이 모델이 맞는지를 테스트해야겠죠. 그래서 테스트를 합니다. 2013년에 나온 논문인데
저희가 특히 첫 번째 영상에서 T-cell exhaustion을 정의를 했잖아요. T-cell exhaustion은 T-cell dysfunction의 한 종류인데 그 exhaustion이라는 거는 어떤 컨디션에서 나왔죠? constant antigen stimulation 있어야 되겠죠. antigen stimulation이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constant하게, repetitive하게 T셀을 stimulation 시키면 그때 가서 repetitive stimulation 후에 나오는 게 exhaustion status죠. 그렇죠. 그래서 그 exhaustion을 관찰하는 모델 중에 하나가 LCMV 바이러스 클론 13이나 그거의 컨트롤로 쓰는 acute infection을 일으키는 아름스트롱이죠. 그래가지고 이 두 개를 비교함으로써 정말 exhaustion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그게 reverse 되는 거는 그동안 못 봤던 거죠. 그리고 definition상 constant antigen stimulation이 exhaustion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게 reversible한 status라면은 그 constant antigen stimulation을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exhaustion phenotype이 reverse가 돼야겠죠. 그렇죠? 이게 conceptually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LCMV 클론 13이랑 아름스트롱을 가지고 첫 번째 마우스에서 일단 일종의 인펙션이죠. T셀을 이뮤나이제이션 시킵니다. 인펙션을 시킵니다. 시킨 다음에 하나는 acute infection, 이건 컨트롤이죠. C13, 클론 13을 하면은 요게 이제 exhaustion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죠. 그러고 나서 뭘 했냐? exhaustion이 일어났죠. 일어나고 나서 그 exhaustion이 일어난 T셀을 isolate 해냅니다. isolate 해내서 두 번째 마우스를 넣는데 이때는 뭐만 스티뮬레이션 하죠? 아름스트롱만 스티뮬레이션 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죠?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뭐가 없어졌죠? 클론 13이 없어졌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가 같이 트랜스플란트 안 된 거는 같이 컨펌을 했습니다. 그래서 컨셉상 이게 뭐냐면은 C13, 클론 13에 있는 그 T-cell exhaustion을 일으키는 엔티젠이 없어진 거죠. 여기서는 constant antigen stimulation이 있다가 클론 13의 경우 여기서는 이제 클론 13에 의한 antigen stimulation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처럼 T-cell이 exhaustion 한 것이 reversible 하다면 여기서 exhaustion 된 T셀이 여기서 어떻게 되겠죠? reverse 돼가지고 다시 exhaustion이 reverse 돼야겠죠?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결론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exhaustion 된 거를 antigen withdrawal 한 거고 이거는 그냥 acute activation 시킨 건데 보면은 T셀이 proliferation 하는 정도가 여기서 여기라면은 이게 플러스가 graft 된 T셀 넘버고 이제 이게 graft 된 후에 아름스트롱에 의해서 T셀 clonal expansion이 된 거를 보면은 100배 올라가죠.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를 비하면은 클론 13에 의해서 처음 exhaustion 됐던 거는 proliferation 할 수 있는 property가 10배 적습니다. 그렇죠. 10배 적죠. 그리고 T셀 effector를 reflect 하는 사이토카인 같은 TNF 같은 경우도 acute infection을 시켰던 것보다 훨씬 적죠. 그러니까 포인트는 antigen을 withdrawal 한다고 해서 exhaustion이 phenotype이 reverse가 안 됐다는 거죠. 여기도 보면은 흔히 말하는 exhaustion marker인 PD1도 계속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왔을 때 약간 사람들이 이게 만약 결과가 반대였으면 네이처 났겠죠. 근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네이처 이뮤놀로지 난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완전 나가리인데 이거 생각보다 exhaustion을 되돌리는 게 쉽지 않다. 단순히 엔티젠을 withdraw 하는 것만으로는 T-cell exhaustion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antigen withdrawal was not sufficient. not sufficient to reverse. 그래서 절망편인 거죠. 이게 reverse가 됐으면 희망편이죠. 네. 그래서 이 이뮤놀로지스트들이 희망했다, 절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연구하던 와중에 이제 T-cell exhaustion 연구하는 사람들은 항상 크로마틴 스테러스를 보잖아요. ATAC 그리고 크로마틴 스테러스를 보는데 그 이유가 이제 이 논문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이언스 2016년에 exhaustion 된 T셀의 크로마틴 스테러스를 본 논문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논문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소개시켜드릴 에피지네틱 스컬 컨셉의 백그라운드입니다. 그래서 이걸 왜 하냐? 유전자 발현을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 유전자 발현은 DNA에서 메신저 RNA 가고 메신저 RNA에서 프로틴 가고 프로틴에서 표현형 가죠. 근데 그 메신저 RNA를 어번던스를 조절하는 메커니즘이 다양합니다. 그렇죠. 트랜스크립션 팩터에 의한 트랜스크립션 이니시에이션 레벨에서 조절될 수 있고 메신저 RNA 스테빌리티 레벨에서 조절될 수 있고 메신저 RNA의 액티브 디그라데이션 레벨에서도 조절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뭘 본 거냐면은 DNA에서 mRNA로 갈 때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바인딩하는 사이트이 열려있나 닫혀있나를 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봤던 재밌는 observation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exhaustion marker들 PD1 이거는 이제 TIM3죠. 프로틴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exhaustion marker들의 오른쪽은 messenger RNA gene expression이죠.
왼쪽은 ataxic으로 본 크로마틴 open closed 된 스테러스입니다. 보면은 naive 셀에서 acute, 이게 acute infection, 아까 armstrong이죠. chronic은 이제 clone 13 infection을 시킨 경우를 보니까 뭐가 되게 비슷하죠. 왼쪽과 오른쪽, 특히 이 친구들은 크로마틴 오픈 클로즈 스테러스와 메신저 RNA 익스프레션의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suggest 아닌 경우도 있죠. 다른 것도 되게 비슷해요. 이런 경우는 익스프레션 레벨은 높은데 크로마틴은 스테러스는 다르잖아요, 패런이. 근데 대부분이 비슷한데 특히 이 친구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T-cell exhaustion marker의 regulation이 어떤 레벨에서 조절된다? DNA에서 메신저 RNA 가는 transcription initiation, 특히 크로마틴 인핸서의 open close status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죠. 이게 suggest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correlation으로 끝나면은 이게 논문이 사이언스 못 나죠. 그래서 뭘 했냐? 대표적으로 이제 PD1의 메신저 RNA expression 크로마틴 open close를 보니까 acute과 chronic에서 다른 픽이 하나 있죠. 여기가 이제 열려 있는 건데 여기 보면 transcription start site이 5'N, 3'N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트랜스크립션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거죠. 5에서 3고 보면은 이거는 이제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바인딩 할 수 있는 크로마틴 오픈 리전을 보니까 크로닉 인펙션 된 것들만 있는 픽이 있죠. 그러고 나서 이걸 뭐 했냐, 요 픽이 바인딩 할 수 있는 DNA 사이트만 잘라봤어요. 이게 보면은 23K 업스트림이거든요. 23,000K 킬로베이스 베어 업스트림에 있는 요 지역 조그만 사이트만 딱 없어봤더니 어떻게 됐죠? PDL1 surface expression이 여기서 여기로 떨어집니다. 떨어졌기 때문에 단순히 epigenetic status가 correlation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이게 causative하구나, 이게 원인 인자가 되는 거죠. 이 인핸서가 열려 있는 게 이 gene expression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구나, correlation 있게만 있는 게 아니라 원인 인자가 되고 있구나 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T-cell exhaustion status가 chromatin accessibility로 결정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요즘 다 ATAC-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죠? 이게 시작이었고 그럼 이걸 아는 상태에서 저희가 에피지네릭 그 스코어를 이제 할 수 있는데 에피지네릭 이게 있네. 에피지네릭 레벨에서 exhaustion이 그럼 조절된다는 것의 의미를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과학은 언제나 의심 많은 자들에게 지배되죠. 왕족, 괴짜, 백만장자, 수상한 정도로 논문이 많은 펄이. 뭔가 개그를 생각하는데 지금 개그가 생각이 안 나고. 그러면은 이 에피지네릭 스테러스에 따라서 그 exhaustion이 조절된다는 거는 어떤 걸 direct implicate 하는 되게 direct한 consequence가 있죠. direct hypothesis를 바로 만들어낼 수 있죠. 바로 exhaustion을 조절하는 transcription factor가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기 바인딩하는 어떤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있는 겁니다. 바인딩 하는 게 아니지. 요 인핸서와 인터랙하는 어떤 종류의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리니지를 조절하는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있을 거다. exhaustion을 조절하는. 그래서 지난 시간 한 게 턱스와 TSF1이죠. 물론 다른 트랜스크립션 팩터도 프로포즈 된 게 여러 개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근데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게 턱스와 TSF1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임플리케이션이 있죠. 그리고 제가 이미 약간 말한 걸 수도 있는데 그 gene expression regulation에서 우리가 표현형으로 나오는 거는 결국엔 프로틴 익스프레션이잖아요. 프로틴 익스프레션과 프로틴의 심지어 액티비티, 뭐 포스포릴레이션이든 아니면 포스트 트랜슬레이션 모디피케이션이든 아니면 뭐 프로틴이 다이머라이즈 되든 아니면 붙어가지고 뭐 하는 그거에 의해서 조절되는 게 이제 최후에 저희 몸에서 나타나는 표현형이라고 치면은 그거의 최초는 DNA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익스프레션 레벨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이 되게 다양한데 최소한 exhaustion, T셀의 exhaustion 피노타입을 조절하는 것들은 뭐 messenger RNA stability, degradation, 뭐 translation initiation, protein degradation 다 있을 수 있는데 심지어 surface expression 이런 거는 덜 중요하다라는 걸 imply 하고 있죠. 이렇게 말 안 합니다. 논문에서 이렇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의미하는 거는 가장 upstream이죠. DNA에서 messenger RNA로 expression 되는 그 상황에서의 특히 크로마틴 액세서빌리티가 T셀 exhaustion을 조절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거를 imply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람이 PD1 같은 경우는 이미 proof of concept을 이 사람이 했죠. 중요하다라는 걸 이미 했습니다. 그렇죠.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드디어 그 우리의 원래 퀘션으로 돌아갈 수 있죠. 그러면 체크포인트 이니비션은 T셀 exhaustion을 reverse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볼 수 있죠?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를 저희가 그 처리를 해서 T셀의 epigenetic status, ATAC-을 해가지고 크로마틴 오픈 클로즈 된 스테러스가 리버스 되는지 보면 되겠죠. 이해가시죠?
저희가 원래 생각했던 이 모델이 맞다면 요거를 블락 시켰을 때 요 T셀에 있는 에피지네틱 스테러스가 그 exhaustion 스테러스에서 뭐 memory 스테러스든 naive T셀 스테러스든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게 exhaustion 스테러스인데 이 ATEX의 스테러스가 이 chromatic open reading 스테러스가 예를 들면 이게 naive 셀의 스테러스 요거가 이건 나와 있네. 요거가 크로닉이 요거로 돌아와야겠죠? 이해 가시죠? 요거로 돌아오는지 테스트를 할 수 있잖아요. gene expression 레벨이 아니라 가장 업스트림인 ATEXIC 혹은 그 크로마틴 오픈 클로스 레벨에서 조절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했습니다. 했고 같은 모델이죠. 했는데 여기는 anti-PD-L1, 뭐 anti-PD1이나 anti-PD-L1이나 기본적으로는 두 개의 인터랙션을 블락시키는 엔티바디이기 때문에. 근데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 observation이 anti-PD1 테라피를 했을 때 바이러스 그 T셀의 reinvigorate 되는 T셀 넘버가 올라가는 게 계속 유지되나요? 트랜시언합니다. 트랜시언하다는 게 하나의 포인트고 그 T셀 efficacy를 대표하는 그 사이토카인 레벨도 트랜시언하게 올라갔다가 나중에 20위기 들어가면은 이제 내려옵니다. 그거와 연관해서 저희가 원래 봤던 그 ATEX 결과를 보니까 exhausted T셀이 anti-PD1,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를 썼을 때 이게 요 스테러스가 돌아왔나요? 아이디얼하게는 이 exhausted T셀이 naive 셀이나 memory 셀이나 effector 뭐든 상관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가든 이게 이렇게 가든 이게 이렇게 가든 돌아와야 되는데 요거랑 바뀌었나요? 똑같죠? anti-PD-L1을 쳐도 그 ATEX에 의한 그 chromatin open close status가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했습니다. 보면 anti-PD-L1이 restore epigenetic T셀의 epigenetic status를 restore 하는데 실패한 거죠. 굉장히 놀라운데 이 실패한 데이터를 사이언스에 낸 존 워리가 대단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안 된 데이터.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러고 나서 이제 epigenetic score와 관련된 논문이 특히 Nature Immunology 한 3-4개가 동시에 났는데 이건 같은 그룹에서 한 걸 제가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epigenetic score는 여기서 나오는 게 epigenetic score라는 컨셉이거든요. 그 epigenetic exhaustion에 의한 epigenetic status가 reverse 되기 쉽지 않다. 그래서 흉터인 거죠. epigenetically T셀에 흉터가 생겼다. 흉터가 생겨서 저희가 anti-PD1이든 anti-PD-L1을 치든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컨셉상 anti-PD-L1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죠? 트랜시언하게 anti-PD-L1이든 anti-PD1 같은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를 치면은 요 에피제닉 그 스테러스와 상관없이 gene expression 레벨이 조절이 될 수 있죠. 메신저 RNA 레벨에서든 프로틴 레벨에서는 조절될 수 있는데 그 이펙트가 트랜시언한 겁니다. 왜 트랜시언하죠? anti-PD-L1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를 withdraw 하는 순간 몸에서 없애는 순간 유전자 발현이 이 에피제닉 스테러스에 따라서 트랜스크립션 팩터 레벨에서 다시 조절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듀러블한 리스폰스를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퀘스천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듀러블한 리스폰스가 나오는데 이렇게 듀러블한 리스폰스를 에피제네틱 스컬가 있는 T셀의 이 트랜시언한 이펙트로 설명할 수 있냐가 퀘스천인 거죠. 이해 가시죠? 근데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로는 설명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왜냐하면 트랜시언한 T셀 이펙트는 설명할 수 있어도 우리가 보고 있는 저 듀러블한 페이션 리스폰스는 설명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에피제네틱 스컬에 의해서 그 에피제네틱 스테러스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팔로우업 퀘스천을 한 거죠. 보시면은 ATEX과 그 이제 differential gene expression이니까 messenger RNA 레벨을 비교를 하면은 해놨나요? 여기 보시면 특히 특정 여기 보면은 exhaustion과 이제 recovered 된 exhaustion 보면은 epigenetic status가 안 변하는 특정 진들을 특히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exhaustion 마커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exhaustion 된 마커들은 epigenetic status가 변하지 않고 그리고 하지만 메신저 RNA는 변할 수 있잖아요. 메신저 RNA abundance 레벨에서 변한 걸 보면은 대부분의 메신저 RNA abundance가 이 epigenetic status와 no associate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있는 거는 거의 small amount죠. 무슨 말이냐면은 트랜시언하게 메신저 RNA 레벨은 바뀔 수 있지만 epigenetic status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다. transient effect를 epigenetic scar라는 컨셉으로 설명하는 거죠. 제가 이거 심지어 copy and paste 해놨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했던 말을 그대로 제가 논문에서 따온 걸 보면은 although the transcriptional and protein expression pattern of reactivated effector T cells shifted toward TMEM-like phenotype 그래서
그 전사인자 혹은 전사적으로 아니면은 그 프로틴 레벨의 패턴을 보면은 T셀을 리액티베이션 될 수 있잖아요. 그거는 memory like profile로 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underlying cellular identity 그 기저에 있는 세포의 그 특성이라고 해야 되나? identity면은 본질이죠. 본질이라고 하겠습니다. 본질은 defined by open chromatin region 그 크로마틴이 열리고 달려있는 크로마틴 리전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 세포의 identity는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potential for future behavior remain exhaustion-like. 이 메신저 RNA 레벨이 트랜시언하게 변할 수 있더라도 그 앞으로 그 예를 들어서 그 테라피를 withdraw 했을 때 있는 그 세포의 behavior는 exhaustion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이런 데이터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결과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durable response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이걸 나왔네. 그래서 이걸 준비하다가 하나 떠오른 논문이 이거 약간 사이드 트랙이긴 한데 대학원생들이 제가 보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게 되게 좋은 예예요. Strong inference라는 컨셉의 좋은 예입니다. 대학원생이 아니신 분은 스킵하시고요. 제가 대학원 들어갔을 때 첫 강의로 들었던 강의거든요. 이게 그 당시에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제가 가서 논문을 읽어봤는데 여러분도 가서 읽어보십시오. 거의 5,000번 인용됐던데 이게 1964년에 사이언스에 나온 존 프렛의 기고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가설을 짤 때 이 null hypothesis가 있잖아요. 그래서 null hypothesis를 reject함으로써 우리가 그 hypothesis를 accept하게 되는데 우리가 한쪽 방향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실험을 잘 짜면은 우리가 실험 방향이 우리가 생각한 거와 정반대로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정반대의 결과가 진실을 내포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 strong inference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왜 했냐면 이게 딱 그 예죠. 이 사람들의 hypothesis가 처음부터 이거였을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hypothesis는 anti-PD-L1을 치면은 exhausted T셀이 memory-like, effector-like 아니면은 knife-like T셀의 epigenetic status로 바뀔 수 있다가 가정이었을 수도 있죠. 그랬을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합니다. 바뀐다면 그게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 파인딩이어서 우리가 exhausted T-cell population을 epigenetically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첫 번째 proof of concept이잖아요. 그래도 네이처나 사이언스 낫겠죠. 근데 이 사람은 뭘 했죠? 아주 클리어하게 그거의 반대의 example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hypothesis의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도 사이언스에 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니면은 이게 strong inference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돼도 이렇게 돼도 네이처, 이렇게 돼도 사이언스 이렇게 된 걸 수도 있죠. 가시죠. 그래서 대학원생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실험 하이포테시스 짤 때 한쪽 방향으로만 생각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교훈입니다. 이게 confirmation bias를 줄이는데도 좋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약간의 교훈을 해봤고 그래서 이게 제가 너무 높아서 이게 뉘어놓긴 했는데 그래서 epigenetic scar의 컨셉을 그래서 이제 오늘 정의를 하죠. epigenetic scar가 뭐냐? effector T셀이 exhausted T셀이 되는 과정은 repetitive한 antigen stimulation이 필요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exhausted 될 때마다 exhaustion phenotype이 점점 높아지는데 어느 순간 threshold를 지나면 epigenetically scar가 일어나서 epigenetically 그 T셀 스테이터스가 고정이 돼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돌아갈 수 없다. 라는 게 이제 epigenetic scar의 컨셉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처음 생각하고 있던 이 2012년에 생각하고 있던 anti-PD-1, anti-PD-L1의 mechanism of action이 맞나요? 틀리나요? 이거 지울 수 있나? 이게 맞나요? 틀리나요? 안 맞죠. 안 맞잖아요. 여기에서는 이 T셀의 스테러스가 트랜시언 해가지고 이 PD-L1과 PD-1의 인터랙션을 막으면은 이 T셀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는 게 기존 생각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epigenetic scar의 데이터를 보면은 이게 말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exhaustion 된 걸 못 돌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모델이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최근인데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 나오네. durable E response를 설명할 수 없는 게 문제죠. 이 transient한 anti-PD-L1, PD-1의 이펙트로는 이러한 durable한 checkpoint inhibitor response를 설명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새로운 그 checkpoint inhibitor의 그 working 모델입니다. 이게 보통 clonal replace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2019년에 네이처 메디슨에 나왔을 때 정말 많은 화제가 됐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 하워드 챙 제가 그 2015년인가
그 포스닥 가겠다고 이 사람한테 메일 썼었습니다. 제가 그때 싱글셀 라이보솜 프로파일링 하겠다고 메일 썼는데 답장이 안 왔거든요. 그래서 리젝트 당했던 사람인데 그 당시 HHMR죠. 지금도 HHMR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서 나왔어요. 놀라 이 사람이 이뮤놀로지스트라고 할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 나왔는데 뭘 했냐? 이 사람이 뭘 했냐? 이 사람이 쓴 단어죠. Clonal replacement of tumor specific T cell. PD-1 블록케이드를 하니까 tumor specific T 셀의 클론이 바뀌더라.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그 데이터를 중요한 데이터를 하나 가보면 anti-PD-1을 치기 전, 친 후 T셀의 피노타입을 싱글셀 레벨에서 봤습니다. 각각이 하나의 페이션트들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메커니즘 오브 액션을 하면은 exhaustive 피노타입이 memory 피노타입으로 바뀌어야겠죠. 아니면 저는 activated든 아니면 naive 셀로 바뀌든 상관이 없습니다. 리버스가 되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리버스가 됐나요? 안 됐나요? 요 patient maybe 75% of T셀 이렇게 리버스 됐죠? 이거 25% 리버스 대부분이 됐다 안 됐다? 리버스가 대부분 안 됐다. 효과와 상관없이 T셀이 리버스가 안 되더라 라는 게 일단 첫 번째 observation이고 대신에 뭘 봤냐? 이거는 이제 싱글셀 RNA-seq이면 그 당시에 이제 emerging 하던 테크닉이 이제 TCR-seq이죠. 싱글셀 레벨에서 TCR-seq을 보는 건데 T셀 클론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튜머셀에 들어간 T셀을 봤더니 앞에 모델에서는 뭐였죠? 여기 보시면은 어썸션은 이게 튜머가 여기 있는 겁니다. 티슈가 튜머죠. 튜머가 있고 튜머 안에 T셀이 박혀 있는 겁니다. 박혀 있다가 얘가 다시 살아난다고 생각한 건데 이게 아니다. 박혀 있는 T셀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너무 뒤로 떨어져 있네. 아니라 새로 들어오는 T셀이 있다. 새로 들어오는 T셀. 노블 TCR을 가진 T셀이 많이 생긴다. 그리고 노블 T셀이 심지어 그 안에서 익스펜션도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은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T셀이 파업하고 나면은 그 파업한 애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이 어널리시스에서 돌아오지 않고 대신에 새롭게 생겨난 새롭게 새 피죠. 약간 새로 젊은 애들을 고용해가지고 걔네들이 이제 새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클로널 리플레이스 모델을 이제 서포트하는 데이터들이 그에 쭈루룩 나옵니다. 이건 네이처에서 이거는 제네틱에서 나왔죠. 심지어 이거 페이션 레벨에서도 여러 그 correlation studies 통해가지고 이제 보였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의 메커니즘이 통합본입니다. 통합본 메커니즘 오브 액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2023년 저 어떻게 한 5년 지나서 또 뭔 말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2023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영상을 내리지 않는 이게 있어있죠. 첫 번째 메커니즘,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니면 10년 전쯤 사람들이 도미넌한 아이디어로 생각했던 메커니즘은 뭐죠? exhausted T셀이 다시 살아난다. reinvigorate. 이게 튜머 사이트에 이미 T셀이 들어가 있고 이 튜머 사이트에서 constant antigen stimulation이 있어서 T셀이 exhaustion 된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anti-PD-1, anti-PD-L1 아니면 심지어 다른 체크포인트 이니비터 몰레큘 새롭게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이 T셀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다. 하지만 최근 나오는 그 epigenetic score와 관련된 ATAC 데이터를 보면은 exhausted T셀의 크로마틴 스테러스가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를 쳐도 바뀌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나온 메커니즘이 뭐죠? 클로널 리플레이스먼트인 거죠. 그래가지고 왜냐면 이 클로널 리플레이스가 일어나는 림프노드에서도 anti-PD-1, anti-PD-L1이 작동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dendritic 셀에 의해서 미디에이트 되는 프라이밍이 이니빗 되는 요 스텝을 이제 블락함으로써 이니비션을 리커버해서 프라이밍 스텝이 이제 리커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롭게 생긴 젊은 피죠. 젊은 피가 튜머로 들어가는 게 튜머를 죽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새롭게 나온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인데 좀 길었죠. 그래서 오늘 썸머리를 해보면 오늘의 컨셉은 제목에 나오지만 에피지네틱 스컬의 컨셉을 이제 아시면 되고 에피지네틱 스컬로부터 나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의 메커니즘 통합본이 이제 새롭게 나왔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에피지네틱 스컬은 뭐였죠? anti-PD-1, anti-PD-L1을 해도 ATAC-에 의한 결과가 그 크로마틴 오픈 클로즈 포맷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기 때문에 T셀을 우리가 안 바뀌는 것 때문에 이 듀러블한 T셀 리스폰스를 설명할 수 없어서 나온 것이 바로 이 클로널 리플레이스먼트라는 싱글셀 시퀀싱 데이터로부터 나온 모델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통합본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1, 2, 3편의 익서션 여기까지 했고요. 그러면 이제 길었는데 다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